아니, 한국 같은 곳에 어떻게 내 인생을 걸라는 거죠? 유럽의 우월함에 깊이 취해 있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한국은 그저 모든 것이 뒤처진 나라,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는 곳이었죠. 그런데 운명처럼 한 한국인 남성을 만나게 되면서 그녀는 인생이 뒤바뀔 만큼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난 마리아 로페즈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늘 이 작은 도시를 벗어나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는 꿈을 꾸며 자랐습니다. 제게는 안정적이고 평범한 삶보다 새로운 곳에서 도전을 통해 성장하는 삶이 더 끌렸거든요. 부모님은 늘 안정된 직장과 스페인 남자와의 결혼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 마음을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며 제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이 시작됐죠. 하지만 유학 생활은 낭만적이기보다는 치열하고 고단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냉정하고 경쟁은 끝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제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디자인한 옷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 옷을 입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힘든 시간을 견디는데 충분했으니까요. 그러던 중 제게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 디자인 박람회에 참가하게 된 겁니다. 전 세계에서 온 디자이너들과 함께 경쟁하며 제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자리였죠. 박람회 첫날, 저는 제 부스를 정리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반응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사람들이 제 디자인을 흥미롭게 바라보는 모습은 뿌듯했지만 동시에 다른 부스들이 신경 쓰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한 부스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뭔가 특별해 보였죠. 그곳은 한국 디자이너 강준호의 작품이 전시된 부스였습니다. 준호의 작품은 단순히 예쁜 옷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이었는데 작품 안에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 했어요. 저는 한참을 그의 작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습니다. 스페인에서 들었던 막연한 이야기가 전부였죠. 아시아의 작은 나라, 가난한 국가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준호의 작품은 제가 가진 그 편견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부스에는 작품 설명이 적혀 있었는데 단청이라는 전통 문양과 그것이 건축물에서 사용되던 방식에 대해 적혀 있었습니다.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며 색과 패턴으로 철학을 표현한다는 설명은 저를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머무르게 했어요. 그러던 중 준호가 부스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단정한 모습에 차분한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묘한 무게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첫인상에 왠지 모르게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박람회가 끝난 뒤 저는 그와 자연스럽게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단순히 창의적인 디자이너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유럽에서 제가 만난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했고 제가 하는 말에도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그가 가진 독특한 시각과 따뜻함에 끌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저는 그와의 대화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안해졌고 제가 그동안 힘겹게 느껴왔던 유학생활 속에서 위로를 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준호는 자신의 작품에 담긴 이야기를 말해주면서 동시에 제가 가진 디자인의 방향성과 철학에 대해서도 묻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런 진심 어린 대화는 제가 그를 특별하게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 한편에는 복잡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곧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저는 프랑스에서 커리어를 쌓아야 했으니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은 늘 유럽 남자와 결혼해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준호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부모님께 말하기는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늘 같은 질문이 맴돌았어요. 사랑만으로 이런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멍해졌습니다. 이제 이 관계는 끝난 걸까?
아니면 제가 무언가를 더 시도해봐야 할까? 준호는 제가 마지막으로 그를 만나주기를 바랐고 우리는 런던에서 다시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만남이 우리 관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는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호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그와 함께한 시간은 너무 소중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너무 멀고 생소했습니다. 그곳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도 없었고 막연히 낯선 아시아의 한국가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게다가 부모님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할지 쉽게 짐작이 갔습니다. 그동안 듣고 자란 부모님의 가치관은 저를 더욱 두렵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준호와의 관계를 이대로 끝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부모님께 솔직히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부모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과 교제 중이라고 말하자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어요. 엄마는 한숨을 쉬더니 한마디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알고 그런 선택을 하니? 라는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 그녀의 편견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이었죠. 아빠도 뒤따라서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유럽에서 자리 잡기도 쉽지 않은데 이제 아시아로 가서 고생까지 하겠다는 거냐? 부모님께서 한국을 떠올릴 때 그리는 이미지는 가난하고 위험한 나라, 경쟁으로 가득 찬 삶이었어요. 부모님의 말은 제가 이미 예상했던 것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그 부정적인 태도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만난 준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제가 알게 된 그 사람의 삶은 부모님이 그리는 한국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준호가 어떤 사람인지 알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틀어박혀 한참 울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준호를 포기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며칠 후 회사에서 일하던 중 저는 일본인 동료 미야모토 사요코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요코는 한국에 대해 조금 안다고 했기 때문에 조언을 얻고 싶었죠. 그런데 사요코의 반응은 생각보다 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을 두고 경쟁에 미친 나라라며 사람들이 모두 자기 이익만을 생각한다고 단정지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일본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작은 나라라며 그곳에서의 삶은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하더군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하는 말일까? 내가 준호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 때문인데. 하지만 그녀의 부정적인 말은 제 마음에 작은 의심을 남겼습니다. 혹시 정말 그녀가 맞다면? 혹시 부모님의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이 의문들은 한국에 대한 제 기대와 두려움을 동시에 키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와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늘 진심으로 다가왔고 제가 가진 모든 고민과 두려움을 진지하게 들어줬습니다. 그의 성실하고 따뜻한 태도는 저를 안심시켜 주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을 키워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심하게 됐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직접 가서 보고 판단해 보기로요. 준호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말했던 그 나라가 정말 어떤 모습인지, 부모님과 사요코의 말처럼 가난하고 경쟁만이 가득한 곳인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준호는 제가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결심을 말했을 때 예상치 못한 듯 놀랐지만 곧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기뻐했습니다. 그는 모든 준비를 도와주며 제가 걱정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었어요. 항공권, 숙소, 일정까지 모두 계획해준 그는 늘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여전히 반대하셨습니다. 엄마는 제가 한국에 가는 것조차 탐탁지 않아 하며 그 나라에 가서 내가 얻을 게 뭐가 있겠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과의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것이 두려워 더는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직접 보고 오면, 그리고 내가 본 한국을 설명하면 부모님도 내 선택을 이해해 줄 거야. 드디어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준호와의 관계를 이대로 끝내기엔 너무 아쉬웠고, 부모님이나 사요코의 말을 듣고만 한국을 판단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낯설고 두려운 곳일까요? 아니면 준호가 말했던 것처럼 가능성이 가득한 새로운 세상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모습일지 기대 반, 걱정 반이었거든요. 준호는 옆에서 계속 괜찮아.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멋질 거야 라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모님과 사요코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낙후된 나라라면 어떡하지? 도시 외곽은 더 열악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제가 가진 모든 편견이 조금씩 깨지는 걸 느꼈습니다. 인천공항은 그동안 제가 다녀본 공항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크고 현대적인 시설은 물론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었어요. 길을 잃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곳곳에 영어로 된 표지판과 안내문이 배치되어 있어서 낯선 외국인도 금방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효율성과 배려는 제가 유럽에서 보았던 공항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준호는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와 준호와 함께 서울로 가는 길에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고속도로는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습니다. 길가를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도시는 활기와 정돈됨이 공존하는 듯 보였어요.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점점 무너졌습니다. 서울 도심으로 들어섰을 때는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카페와 상점들이 빽빽이 자리하고 있었고 전반적으로 활기가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도심 곳곳에서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일상에 몰두하는 모습은 제가 부모님과 사요코에게 들었던 가난한 나라라는 이야기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처음 탔을 때는 충격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지하철 내부는 말끔했고 시설이 너무나도 현대적이었어요. 무엇보다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된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유럽에서는 지하철에서 와이파이는커녕 인터넷조차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곳이 많았기 때문이죠. 저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해? 라는 의심스러운 눈길로요. 하지만 그는 당연하다는 듯 이건 기본이지라고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수도 서울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심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더 열악한 환경이 있지는 않을까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지하철에서 경험한 편리함과 도시 전체의 정돈된 모습은 그런 의심을 점점 약화시켰습니다. 준호의 부모님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현대적이고 깔끔했으며 모든 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준호의 부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색할 줄 알았는데 그들은 마치 저를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하게 대해주셨어요. 특히 준호의 어머니는 제가 한국 음식을 처음 접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저것 신경 써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치찌개라는 음식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특유의 매콤한 향과 풍미는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맛이었어요. 그들의 따뜻한 환대는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가졌던 막연한 두려움을 조금씩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준호의 가족은 제가 가진 선입견과 달리 따뜻하고 친근한 사람들이었고 한국인들의 가족 문화가 얼마나 소중하고 다정한지를 몸소 느낄 수 있었어요. 며칠간의 한국 생활 동안 준호는 저를 서울 곳곳으로 데리고 다니며 도시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거리는 깨끗하고 활기가 넘쳤고 사람들은 항상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강공원을 방문했을 때는 또 다른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상상했던 풍경과 너무 달랐어요.
며칠 동안 저는 한국이 단순히 화려하고 발전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따뜻하고 정돈된 느낌을 가진 곳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제가 유럽에서 익숙하게 보던 것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가난하고 위험하다는 부모님의 걱정이 얼마나 근거 없었는지를 제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들을 부모님이나 사요코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제가 본 한국을 그들이 믿어줄까? 아니면 그들의 편견에 갇힌 시선은 여전히 한국을 이해하지 못할까? 그들이 한국에 대해 가졌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며칠은 정말 충격적이고도 새로운 깨달음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지만 이제 다시 파리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떠나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제게 단순히 준호가 사는 나라가 아니라 제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존중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부모님과 사요코에게 들었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너무도 달랐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였다니. 왜 아무도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었을까?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묻게 됐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그 나라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준호에 대한 제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나라를 자랑스러워했고 그 자부심이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 그의 행동과 태도에서도 드러났어요. 준호와 함께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저를 그에 대한 더 큰 신뢰와 사랑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민도 생겼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을 그들이 이해해 줄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들의 편견에 갇혀 있을까요? 파리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저는 평소처럼 스페인 여권을 내밀었고 심사관은 여느 때처럼 무뚝뚝하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늘 그렇듯 사무적이고 차가웠어요. 왜 미국에 왔나요? 얼마나 머물 예정인가요? 짧고 딱딱한 질문들 뿐이었죠. 그런데 준호가 한국 여권을 내미는 순간 심사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사관은 한국 여권을 본 뒤 갑자기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오, 한국에서 오셨군요. 요즘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죠. 기술, 문화, 경제적으로 미국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비빔밥도 제가 참 좋아합니다. 드셔보셨죠? 심사관은 준호와 몇 마디 더 나누며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그의 입국 절차를 처리해줬습니다. 저는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동안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스페인 여권을 가지고는 이런 대우를 받지 못했는데 한국 여권은 이렇게 신뢰받고 존중받다니. 준호가 항상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던 한국 여권의 힘이라는 말을 그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무시하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또 그 신뢰가 한국인들 자체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 경험은 준호가 자랑스러운 사람이란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 복귀했을 때 일본인 동료 사요코와 마주쳤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간단히 이야기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 좋은 면만 본 것일 뿐이라며 한국은 겉만 번지르르 할 뿐이라는 말을 반복했죠.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참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보고 느꼈던 것들이 떠올랐고 그녀의 편견에 정면으로 맞서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요코, 너는 정말 한국을 제대로 알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너는 한국이 겉만 번지르르 하다고 말했지만 그건 내가 그 나라를 제대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난 그곳에서 며칠 동안 지내며 직접 보고 느꼈어. 한국은 단순히 발전된 도시와 현대적인 시설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와 삶의 방식에서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나라야. 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서로를 배려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느낄 수 있었어. 그녀는 저를 조금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항상 한국을 가본 적이 있다며 마치 전문가처럼 말했지만
진정으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 사회의 깊이를 느껴본 적이 없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단순히 얕은 경험만으로 그렇게 확신에 찬 태도로 단정 짓는 것은 오만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진정한 매력을 그녀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후로 저는 준호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시간은 제게 너무 소중했고 한국이라는 나라와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그의 국적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고 계셨죠. 그런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저는 결혼에 대한 확고한 결심과 그 이유를 분명히 전달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저는 조심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준호와 결혼하고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깊은 한숨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엄마는 한국이 정말 내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좋은 나라라면 왜 우리가 그동안 들어본 적이 없겠니? 라며 제 이야기를 의심스러워했죠. 저는 그들에게 직접 보고 느낀 한국의 발전된 모습과 사람들의 따뜻함을 설명하며 준호와 함께라면 제가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쉽게 믿지 못하셨지만 제 진지한 태도에 결국 한 가지 조건을 걸며 허락하셨습니다. 내 선택을 존중하겠다. 하지만 내가 어떤 결과가 오든 스스로 책임질 준비를 해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준호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한 건 누구의 강요도 아닌 저 스스로의 확신에서 나온 것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준호와 결혼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의 사회 시스템과 사람들의 배려 속에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디자이너로 일하게 된 회사에서도 한국 사람들의 근면함과 책임감은 제게 많은 영감을 줬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단순히 전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배움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준호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새로운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준호를 통해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진정한 가치는 편견을 넘어 직접 경험하고 깨닫는 데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으로 귀화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어요. 언젠가 완전한 한국인이 되어 우리나라라고 부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